아시안컵, 손흥민 대반전. 경기 끝나고 살벌했던 대표팀 라커룸. 주장 손흥민 연설에 모두 폭풍 오열. 대한민국 16강 상대 사우디 만치니 감독의 충격 발언. 손흥민은 오오어. 클린스만호의 캡틴 손흥민, 30일, 이 말레이시아전 선발로 출전해 저돌적인 돌파와 슈팅을 보여줬다. 페널티킥 골도 터뜨렸다. 그러나 기다리던 필드골은 나오지 않았다.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5일 이하 한국 시각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아라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2조 3차전 말레이시아전을 3에서 3으로 비겼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5점, 골득실 플러스 2를 기록하며 2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최종전에서 요르단에게 승리를 거둔 바레인이 승점 6점으로 2조 1위, 요르단이 승점 4점으로 2조 3위, 말레이시아가 승점 0점으로 2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16강전에서 F조 1위와 맞붙게 됐다. F조 1위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다. 한국은 이날 경기 전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4일 D조 경기 결과가 끝나고 조 3위 중 상위 4개 팀까지 확보하며 16강 티켓을 따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력 선수들을 내보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수비진이 3명을 끌고 다니며 팀 동료들에게 밀집 수비 속 공간을 만들어줬다. 손흥민의 증가는 전반 14분에 나왔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정우영의 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 박스 왼쪽을 파고들었다. 빠른 스피드를 살린 저돌적인 돌파였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서도 2명을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득점에 근접한 순간이었다. 손흥민 전반 37분 또 한 번 왼쪽 측면을 돌파했다. 이번엔 뒷공간을 돌파하며 페널티 박스로 진입했으나 마지막 긴 터치로 인해 공을 뺏겼다. 페널티 박스 중앙에 포진한 조규성에게 일찍 패스가 들어갔다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던 아쉬운 장면이었다. 손흥민은 후반전 왼쪽 윙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리며 공격진에 힘을 불어넣었다. 페널티 박스 중앙에 위치한 황희찬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특히 2에서 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4분 결승 페널티킥 득점을 뽑아냈다. 왼쪽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골이었다. 손흥민의 침착한 슈팅으로 클린스만호는 승점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내 필드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 132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였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이 세계 변방팀에게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후반 초반 말레이시아에게 연달아 2골을 허용하며 1에서 2로 역전당했다. 참사급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캡틴 손흥민은 페널티킥에서야 한국을 구했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토트넘 호스퍼에서 보여줬던 해결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손흥민이다. 이 찌푸린 얼굴 늘어나는 손흥민. 리더십은 안 풀릴 때 더 필요하다. 64년 만에 우승을 야심차게 외친 클린스만호가 거듭된 졸전의 분위기가 침체됐다. 안 풀릴수록 경험이 풍부한 주장 손흥민, 토트넘 위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 오전 1시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 진출을 다툰다. 한국의 16강 진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3에서 1로 제압했지만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연달아 비기면서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특히 25일 펼쳐진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3에서 3 무승부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 역시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수들도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분위기는 16강을 앞두고 걱정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신문선 해설위원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이번 대표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체력, 기술, 전술, 심리적 요인이 모두 더해져 경기력이 되는 건데 이 중 심리가 흔들려서 불안해지면 다른 모든 능력도 급격하게 추락한다. 이번 대표팀은 한 번도 즐거운 경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수단의 답답한 심정은 경기장에서 잘 나타난다. 선수들은 동료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연승을 달리면서 한창 좋은 분위기를 자랑할 때 동료들의 실수에도 미소 짓고 격려하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끄는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회 출전, 월드컵 3회 출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주장을 맡고 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손흥민은 그동안 동료들이 실수를 범해도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모습이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본인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고 팀도 원하는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자 경기 중 짜증을 내는 등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리더이자 베테랑인 손흥민에게 이런 표정들이 자주 나오면 팀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개인에게도 팀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비를 해야 한다. 손흥민이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다. 그저 팀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면서 이제는 전술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유연하게 팀을 이끌어줘야 한국도 반등할 수 있다. 3. 살라 대체자가 이강인 절친이라니 영입에 관심, 여름에 노린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5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살라 역할을 맡을 선수로 쿠보를 노리고 있다. 리버풀의 관심이 가장 두드러진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리버풀은 이번 달 영입을 위해 쿠보에게 접근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쿠보는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다. 살라의 특징과 비슷하다. 살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매체는 리버풀이 접근했을 때 쿠보 측은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 남고 싶다고 밝혔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의 계약은 2027년 여름에 끝난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그를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 라고 알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한 쿠보는 2016년 FC 도쿄에서 일본 제1리그 최연소 데뷔 15세 5개월 1일와 최연소 득점 15세 10개월을 기록한 유망주 윙어다. 어린 시절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2019에서 20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지는 못했다.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 등 여러 팀을 전전하며 임대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을 결정한 쿠보는 물오른 활약을 통해 팀 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올 시즌 활약도 두드러진다. 총 25경기서 6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라리가 18경기서 6골 3도움을 기록 중인데 선발로 16경기에 나서고 있다. 가치가 높아졌다. 그는 아시아 선수 가운데 몸값이 가장 높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을 제쳤다.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선수들의 몸값을 업데이트했다. 쿠보의 이적료는 3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까지 인상됐다. 팀토크는 쿠보는 아시안컵에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1월 계약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가 시즌 후반기 스페인으로 돌아온다면
리버풀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충분히 노릴 것이다. 라며 현재 쿠보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구단은 리버풀이다. 라고 밝혔다. 4. 히어 위고. 김민재 새 동료 온다. 바이에른 뮌헨. 갈라타사라이 라이트백 보이 영입 임박. 김민재, 28, 위 새 동료 수비수가 생긴다. 바이에른 뮌헨이 갈라타사라이 SK위 라이트백 사샤 보이, 24를 영입할 전망이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7일 한국 시간 개인 SNS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이 갈라타사라이로부터 사샤 보이를 영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스탄불에서 계약 조건 협상이 이뤄졌고 양클럽 간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라고 전했다. 이어 보이는 인생의 기회로서 뮌헨 합류만을 원하며 갈라타사라이의 이적을 요청했고 협상이 마침내 이뤄졌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로마노는 자신의 시그니처 멘트인 히어 위고를 함께 전하면서 이적이 거의 확실시됨을 알렸다. 뮌헨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라이트백 영입을 노렸다. 현재 팀의 주전 라이트백 누사이르 마즈라위, 27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 이탈한 상태로 미드필더 콜라트 라이머, 27가 대신 기용되고 있다. 이에 뮌헨은 파리 생제르맹의 노르디 무키엘레, 27를 영입하려 했으나 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뮌헨은 포기하지 않았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키에런 트리피어, 34를 다음 타겟으로 정했고 선수와 구두 합의에 이르렀다는 깜짝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뉴캐슬은 팀의 핵심인 트리피어를 이적시킬 수 없었고 뮌헨의 제안을 거절했다. 뮌헨의 마지막 목표는 보이였다. 보이 역시 뮌헨 합류를 원하고 있었으며 직접 구단에 이적을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결국 뮌헨은 보이를 영입하는 데 가까워지며 새로운 라이트백 자원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보이의 이적료는 약 2,800만 물결표 2,900만 유로, 약 406에서 42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애드온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다.